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부터는 이제 함수가 하나씩이네요. 훨씬 쉽겠네요. 지금까지는 두 개 막 섞여 나와서 되게 복잡했는데 이제 함수가 하나씩입니다. 특히 3번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썸, D썸이네요. D썸. 자, 배웠어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DB 함수라고 쓰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지난번에 썼듯이 조건에 맞는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뭔가를 구하는 겁니다. 왜 뭔가를 정확하게 말을 못하냐면 20개가 있어요. 20여 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합계일 경우에 예를 든다면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 배웠던 D 에버리지,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D썸. D 에버리지는 데이터베이스 평균, 조건에 맞는 평균. D썸은 조건에 맞는 합계, 뭐 조건에 맞는 개수, 또 조건에 맞는 최대값. 뭐 되게 많아요. 저도 뭐가 있는지 뭐 맨날 나오는 게 이제 보통 요 정도가 나오니까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어쨌든 D로 시작하는 함수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용법은요. 조건에 맞는 뭔가를 구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제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외울 때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까지 있는데 첫 번째 칸 제목 포함한 전체, 두 번째 칸 구하려는 제목, 세 번째 칸 제목을 포함한, 글씨가 점점 날아가고 있어요. 네, 조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전체 제목 조건을 외우라고 했었죠. 제목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전체 제목 조건 요걸 알고서 블럭을 잡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해봤으니까 지금 메모를 똑같이 그냥 해드렸습니다. 전체 제목 조건만 외워두시고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냐면 어딘가요? 지금 여기가 아마 3번 문제인 것 같아요. 2의 13번 칸, 여기가 3번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보면 우리가 쓰지 말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가로 안에 3, 가로 안에 4. 이게 이제 함수 문제 풀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3번 문제니까 여기 3번 여기 그거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갈게요. 자, 흡입 전용 청소기의 판매 수량 합계를 구하래요. 자, 합계입니다. 조건이 나왔어요. 조건은 뭐냐면 흡입 전용이에요. 그렇죠? 흡입 전용의 합계를 구하는데 판매 수량 합계를 구하래요.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구하려는 제목은 흡입 전용이 아니에요. 판매 수량 합계입니다. 요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여기다 찍으시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썸이니까 는자를 쓰고 DS, 성은 김이고 이름은 DS 할 때 그 DS 쓰시고 D썸을 더블 클릭. 자, 함수가 열렸으니까 컨트롤 A를 누르든지 아니면 FX를 찍어서 컨트롤 A를 누르든지 FX를 찍어서 뭐야 이거. 그냥 함수 왔어요. 이렇게요. 뭐야? 제가 뭔가 잘못 눌러가지고 다시 할게요. DS 더블 클릭 컨트롤 A. 자, 함수 왔어요. 열렸습니다. 첫 번째 칸에 전체 범위라고 했어요. 제목을 포함한 전체이기 때문에 B의 4번 칸부터 J의 12번 칸까지 다 잡아야 돼요. 그죠? 전체. 밑에 13, 14는 아닙니다. 그거는 함수를 구하기 위한 칸이지 그게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B의 4번 칸부터 J의 12번 칸까지만 잡는 거예요. 자, 전체 했습니다. 두 번째 칸. 구하려는 제목. 뭐 합계 구하라고요? 흡입 전용 청소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조건입니다. 판매 수량 합계입니다. 판매 수량. 그러니까 두 번째 칸은 판매 수량 제목을 찍어줘요. 아까 if 함수 할 땐 제목 찍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을 찍어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칸. 누구죠? 흡입 전용. 그럼 어디냐면 방식이 흡입 전용. 둘 다 잡아줘야 돼요. 제목을 포함한 조건이기 때문에 둘 다 잡아주셔야 돼요. 방식이 흡입 전용. 자,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대로 확인 누르면 답이 나와요. 5805. 됐나요? 한번 해봤으니까 이거는 그나마 좀 조금 더 쉽게 갔고요. 데이터베이스 하면서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꼭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자, 4번 문제. 카운트 if입니다. 카운트 if도 반드시 나오는, 반드시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함수예요. 자주 나오는. 그래서 카운트 if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자주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구분하지 말고 카운트 if, 썸 if 다 외우셔야 되는데, 오늘은 카운트 if만 나왔으니까 카운트 if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인가요? 자, 4번 문제. 카운트 if입니다. 자, if가 나왔으니까 조건이란 뜻이겠죠. 카운트가 나왔으니까 개수란 뜻이겠죠. 이 얘기는 카운트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디카운트로 구해도 돼요. 그죠? 디카운트라는 함수가 조건에 맞는 개수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디카운트로 구해도 되는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 함수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아마 카운트 if를 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카운트 if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운트 if는요, 첫 번째 칸에 조건에 맞는 개수니까 당연히 컴퓨터한테 조건이 뭔지 알려줘야 돼요. 조건 범위를 먼저 잡아줘요.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조건이 뭔지, 그러니까 뭐를 찾을 건지, 뭐를이라는 걸 써주면 돼요. 쓰든지 찍든지. 예를 들면 성별이라는 칸이 있어요. 남자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 범위에서 첫 번째가 이 범위 다 잡아줘야죠. 남자를 찾아라. 그럼 남자를 쓰면 되죠. 여기다 남자, 또는 남자가 있는 칸을 찍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쓰는 게 맞아요. 아까 그 자동 채우기 끌어내리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쓰는 게 맞습니다. 이 범위에서 뭘 찾을 건지. 되게 쉽죠? 이거 카운트 if가 어렵게 나오면 카운트 if와 썸 if를 합쳐서 평균을 구하라고 나와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하지 말고 일단 나온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카운트 if입니다. 카운트 if. 자, 구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답은, 문제는 여기다 찍어 놓는 겁니다. 2의 14번 칸. 2의 14번 칸에,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흡입 더하기 걸레 청소기의 상품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흡입 더하기 걸레가 몇 개나 있냐, 이 범위에서 흡입 걸레가 몇 개나 있냐 구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 다 드렸죠? 카운트 if 들어가서 첫 번째 칸에 범위 잡아주고 두 번째 칸에 마우스 찍든지 쓰든지. 지금 같은 거 쓰는 게 편하겠네요. 너무 복잡한데요. 어쨌든 첫 번째 칸 범위, 두 번째 칸에 찾으라는 걸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모든 x의 수식은 다 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하려는 함수는 카운트 if니까 영어 C5를 써주는 건데요. 문제가 뭐냐면 C5로 시작한 함수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C5로 시작하는 거 찾으라 그럴 때는 한 번 더 써주는 게 좋아요. C5U까지 하나 더 쓰는 게 더 좋아요. C5U까지 쓰세요. 그래야 카운트 if가 나옵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고 컨트롤 A 누르거나 위에 fx를 찍어주세요. 자,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칸에 범위를 잡아준다고 했죠. 그래서 요 범위에서 방식 전체 범위, 제목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 아니면 제목 넣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제목을 뺀 나머지 칸들, 데이터만 블럭 잡아요. 두 번째 칸에 구해야 되는 걸 쓰는 거예요. 사실 여기다가 흡입 더하기 걸레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다 싶으면 그냥 찍어요. 흡입 더하기 걸레 칸 아무데나 찍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그냥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찍어도 상관없어요. 뭐 답은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답이 안 나올 일은 없습니다. 흡입 더하기 걸레라는 칸을 찍어주는 겁니다. 자, 끝났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답을 확인해 보면 2라고 나오죠. 잘 됐죠? 흡입 더하기 걸레가 두 개 있잖아요. 첫 번째 칸에 범위 잡아주고 두 번째 칸에 그 찾을 내용을 마우스로 찍어주면 돼요. 정확하게는 사실 정석으로 한다고 하면 쓰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5번 문제 넘어가도 되죠? 최저 판매 가격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름이 함수가 스몰이에요. 스몰이란 말이 작다란 뜻인데 제가 반드시 나오거나 자주 나오는 함수에 안 써졌던 함수죠. 이거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서
한번 봐야 돼 일단. 추주 함수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먼저 드렸어요. 271을 2.71로 바꾼 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스몰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제가 써드렸던 반드시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거 외의 다른 함수들은 들어가 보면 대충 밑에 있는 이름을 그 설명을 좀 읽어보면 답이 다 보입니다. 자, 가볼게요. 스몰 함수 쓰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제2의 13번 칸을 찍어주시고, 자, 스몰 함수 찾아가겠습니다. 는자를 쓰셔야죠. 모든 엑셀 수식은 다 는으로 시작합니다. 영어는 SM. 자, 더블 클릭. 컨트롤 A 누르거나 위에 FX 찍어주세요. 저는 컨트롤 A가 편해가지고 컨트롤 A 그냥 왼손으로 항상 키보드에 있으니까 컨트롤 A 누르는데, 아마 단축키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우스가 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두 개 같이 말씀드립니다. 자, 칸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두 칸이나 있네요. 자, 뭔지 모르면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읽어보면 되죠. 여기 어레이라고 써있는데, 어레이는 K번째, K라는 건 그 밑에 칸에 있어요. K번째로 작은 값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배열. 배열이란 말은 범위잖아요. 범위. 거기 써있네, 뒤에도. 또는 데이터 범위. 그 범위 잡으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지금 우리 뭐에 대한 최소값 구하는 거죠? 정의된 이름을 위한 구하는 건데, 최저 판매 가격의 최소값 구하는 거네요. 그럼 판매 가격을 블록을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자, 원래는 이렇게 하고 나면 아까 위쪽에 뭐라고 이름을 지정해놨는데, 가격이라고 딱 나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안 해놔서 좀 그냥 급하게 하는 바람에 안 해놔서 그런데, 이렇게 블록을 딱 잡으면 여기가 아마 가격이라고 나올 거예요. 예전 거 불러와서 제 거 파일 열으신 분 말고 자기가 직접 작업한 거 불러와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격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안 돼 있는데 가격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건 또 틀린 겁니다. 하는 요령만 기억하세요. 일단 자, 첫 번째 칸 어레이라고 돼 있는 거는 데이터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잡았어요. 판매 수량이라고 했으니까 판매 수량 전체 범위를 잡았습니다. 판매 수량 아닌가요? 판매 가격. 자, 두 번째 칸 K라고 돼 있는데, 아까도 한번 잠깐 나왔었는데, 자, 밑에 또 읽어볼게요. K는 배열 또는 셀 범위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 구할 건지. 자, 우리는 몇 번째로 작은 거 구하래요? 최저예요, 최저. 1등으로 제일 작은 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숫자 1 쓰면 되죠, 1. 1등이니까.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것이냐. 밑에 있는 설명들을 읽어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확인 누르면 답이 나와요. 어디 갔지? 네, 236500인데 맞나 확인해 볼까요? 판매 가격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그쵸, 23만 원이 제일 작은 값이네요. 됐죠? 자, 스몰 같이 이렇게 이제 제가 써드렸던 함수가 아닌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들어가서 밑에 있는 설명들만 봐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